자, 이번 시간에는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하고요, 이중매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의 보시면요,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았어. 내용 자체는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여기 봐봐. 항상 내가 뭐라고 그랬어? 103조에 위반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불법이라. 불법. 오케이, 무효죠? 불법. 여기 줄과 반사회 질서적 줄과 반사회 질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그래. 불법. 그러면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죠? 그럼 무슨 조건이라고 그래?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 불법 조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왜? 반사회 질서가 무효니까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은 무효가 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만 무효이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알겠죠? 조건만 무효, 그러면 안 된다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이렇게. 그래서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인 성격의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다. 법률행위 조건만 무효, 그러면 안 된다고.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표시되거나 표시 동그라미, 상대방에 알려진 동그라미,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 줄고요. 반사회 질서 또 나왔죠? 반사회 질서를 뭐라고 한다? 불법이다. 불법. 그래서 불법인 경우 불법 조건이죠? 조건이 죄송해요.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이죠? 이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그래요. 동기의 불법. 우리 뭐가 있죠? 동기의 불법은 하나 있고 동기의 착오가 하나 있죠?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동기의 불법은 103조 위반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효가 돼. 그럼 동기의 불법이 뭐죠? 우리가 칼을 살 수 있어 없어? 뭐죠? 칼. 사시미 칼 살 수 있어 없어? 있죠. 뭐 하기 위해서? 생선 잡을 때요. 그런데 남편을 잡기 위해서 사시미 칼을 샀어? 그럼 돼, 안 돼? 그걸 바로 동기가 불법이다 이 말이죠. 칼을 사게 된 이유가 103조의 위반이다 이 말이죠. 그걸 동기의 불법인데, 그 동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지면 돼. 그러니까 동기 이름만 하면 안 돼. 동기의 불법에서 동기는 반드시 표시되어야 무효이다. OX, X. 표시돼도 되고 상대방한테 뭐 하면 돼? 알려지면 돼. 알려지면. 그래서 내가요 아내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친구가 가지고 나를요 말렸어요. 안 된다. 나는 이거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나 곧 칼을 하나 사줘서 죽이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친구가 칼을 파는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친구 오면 칼 팔지 마라 이렇게요. 그럼 이미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알려졌어, 안 알려졌어? 알려진 상태죠. 그런데 왔더니요, 잠깐 기다려, 칼 잘 들게 해줄게 해가지고 칼을요 엄청나게요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칼을 또 잘 갈아서 또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동기는 뭐가 되거나 표시가 되거나 그 다음에 뭐가 되거나 알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 이때 동기의 불법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표시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 알려진 경우에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그 다음에 줄고 법률행위시를 기준. 그래서 우리가 103조 104조 위반은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이 물건을 매수할 때 장물인 걸 몰랐는데 나중에 장물인 걸 알았다 이 말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첩관계의 종류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러면요, 첩관계란 말이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가 된다? 무효. 오직 딱 하나만 유효. 첩관계를 해소하고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는 것, 그것 빼고는 모든 것이 다 뭐가 된다? 무효라고 했죠. 무효. 그래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첩관계의 종류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103조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비교에다 써. 비교해가지고 써. 뭐라고 쓴다? 혼인의 그러죠. 약혼 애물의 수수. 약혼 애물의 수수는 약혼 애물이죠.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렇게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서 유효 이렇게. 증여로서 유효이다 이렇게. 됐죠? 비슷하죠? 여기는요, 첫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 약혼 내물의 수수는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한다 이런 말이죠? 비슷하니까 혹시 헷갈릴 수 있어. 하나는 유효고, 하나는 무효라고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 위에 시험에 정말 많이 났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아시겠죠? 표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첫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정여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뭐한다?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비교 그래서 뭐라 나왔죠? 첫 관계를 해소하면서 그동안의 첩의 일생에 대한 위로와 장래 생활 대책을 마련해준다는 뜻에서 금전을 지급하기라는 약정은 여러분 공서양수에 뭐라고 그랬어? 103조 위반이라고 했죠. 103조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103조 위반되는 경우 봐봐. 지금부터는 우리가 103조에 위반되는 경우를 보는 거 이걸 암기해야 돼. 여기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줄거 딱 이 말이 중요하죠.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평생 동안 또는 일생 동안 이런 말이 있어도 안 되죠. 개인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준 경우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이다 아니다? 법률행위이다 이렇게. 자,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줄거 뭐라고 했다? 적극하다. 우리가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안 된다? 적극 가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제2의 매매행위는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돼. 103조 위반돼서 무효이다. 맞죠?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줄고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여기만 줄고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이런 경우도 뭐다? 103조에 위반돼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위반된다. 맞죠? 형사사건이죠. 여기 중요해. 형사사건하고 무슨 사건하고 민사사건하고 구별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 박스에 성공보수약정 여기 박스에 이 성공보수약정이 형사사건일 때는 뭐가 되고 무효, 민사사건일 때는 뭐가 되고 유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호사 아닌 자가 그러면 뭐가 된다?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무효.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뭐다?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줄거봐. 증언을 조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통상적으로 용인 여기까지 줄 것이고, 용인 동그라미 용인 그것은 유효.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인이라는 것은 하루 일 못한 돈하고 증언하러 가니까 교통비하고 음식비하고 이런 것들 있죠. 숙박비 정도 주는 거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 줄고 넘어서는 대가 이꼴 초과하는 것. 이런 경우는 어쩌면 증언하고 나서요 가액의 3분의 1 만약에 내가 증언해서 너 승소하면은 그럼 너가 받을 수 있는 돈의 3분의 1을 나한테 달라 이랬단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초과하는 것 그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도박으로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채무의 변제로 줄고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여기까지 딱 줄고. 자 지금 도박 동그라미 도박 나서 변제 약정 무효 이렇게. 도박으로서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죠. 변제 약정은 무효가 돼. 아시겠죠? 도박으로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채무의 변제로 그 다음에 줄고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그러니까 변제 약속은 무효인데 변제하기로 하고 토지를 양도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토지를 양도하기라는 계약 이 자체도 뭐가 된다? 무효이다. 여기다 써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대물변제 계약 이 말이죠. 계약. 그러니까 토지를 내가 나한테 도박으로 돈을 빌렸는데 대신 토지로 주겠다는 거죠. 이것을 뭐란다?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대물변제 계약이라고 그래. 대물변제 계약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다 그랬는데, 이런 봐봐요. 이것은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있죠? 계약은 이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다. 여기는요, 법률행위가 아니다,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무효가 돼. 알겠죠? 지금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양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없다. 그래서 위반이 아니다가 아니고 위반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위반이다, 이렇게. 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죠. 여기 줄고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 여기까지 줄고, 특별한 청탁을 하고 줄고, 보수를 지급 줄고, 보수. 돈 주기로 했죠? 대가 반대급부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여기요 줄고요. 여기 진정서를 줄고, 진정서,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바로 밑에 취하하는 조건으로,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 지금 돈이 났죠, 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돈하고 결부가 되면은 뭐가 된다? 무효라고 얘기했죠. 무효. 그래서 이것은 103조에 위반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봐. 위반되지 않는 경우죠. 잘 보고 보라고. 위반되지 않는 경우 줄고 양도소득세 회피,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한 가액보다 줄고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 낮은 금액, 이것을 우리가 뭐라죠? 다운계약서 이 말이죠.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한다? 그럼 뭐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 계약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 줄고,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이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줄고 허위의 근저당권, 허위의 근저당권을 말한다. 가장근저당권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 근저당권을 경유하는 행위는 103조 위반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0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가장근저당권은 그 자체는 무효인데 그것이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법령이 성립 과정에 강박, 이런 봐봐. 강박이란 말이 딱 나오면 강박 자체로는 취소죠. 무조건 취소. 그래서 여러분 강박 동그라미하고 써 거기다가 불법적 해악고지, 불법적 해악고지 플러스 공포심 이렇게요.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취소예요. 옆줄 긋고 취소. 그건 무조건 취소라고. 근데 여기 봐봐. 법령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 동그라미 무효. 무효란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D가 무슨 말이 나와야 된다고? 박탈, 극심, 박탈, 극심이란 말이 나와야 돼.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강박행위가 극심,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왜? 무슨 말이 없으니까. 박탈, 극심이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다?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민사사건 나왔는데 아까는 우리 무슨 사건 나왔죠? 형사사건에서는 무효라고 그랬죠? 여러분 뭐라고 해서 민사사건이죠.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자, 여기 봐요. 민사사건 수임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령에서 무효이다. 틀렸어. 알겠죠? 틀렸다고. 그래서 O가 아니고 X. 틀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 봐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틀렸죠? 뭐다? 민사사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국적 비자금 줄고, 비자금은 그건 무효가 돼. 103조 위반은 무효예요. 그런데 이 비자금을 소국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103조 위반되지 않는다. 노트북 비자금이죠?
비장음 자체는 무효이지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 이 말이죠. 임치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기고일로부터 줄거 일정 기간 이렇게. 일정 기간 또 무슨 말이 있다 그랬죠?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렇게. 일정 기간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무슨 말이 나오면 위반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런 말이 있으면 위반이 되죠. 그런데 일정 기간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맞죠?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죠. 그 법률을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 줄고 여기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동그라미 여기 무효. 이 무효를 무슨 무효로 한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이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주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절대적 무효는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 동그라미 추인. 우리가요 103조의 경우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라는 효과가 생길 수 없다. 그 말은 추인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여기까지. 자, 첩관계로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줄과 증여받은 첩 이퀄 소유자가 돼. 왜요? 첩한테 아파트를 증여한 사람은 첩계약은 103조의 위반이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그 아파트는 누가 소유자가 된다? 첩.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뭐한 자? 전득한 자. 전득. 그러면 첩으로부터 첩은 소유자죠. 전득한 자 줄고 전득한 자를 써 선악 불문.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맨 끝에 소유권을 취득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맨 끝에 뭐라고 됐다? 소유권 취득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중매매죠. 자,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줄고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럼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어떻게 되죠?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다 이 말이죠. 그 후 병이 갑의 배명에 줄고 적극가담 그러면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무효 이렇게. 등기는 무효. 103조 위반이니까. 자,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죠. 적극가담 무효. 2번요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동그라미 직접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가지고 주고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3번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해서 을은 제2매수인이 뭐라 했죠? 제2매수인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뭘 했어? 적극 가담했죠. 그럼 매도인은 배임죄고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으면 배임죄의 공범이죠. 공범. 그러니까 둘 다 제1매수인에게 불법행위를 했죠. 그러니까 매도인도 제2매수인도 제1매수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 자, 4번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채무 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여기요 채무 동그라미하고 불이행 동그라미하고 채무 불행이죠. 이퀄 이행 불능이죠. 왜요? 갑은 병한테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을에게는 등기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행불능이에요. 이행불능 손해배상 청구 줄고요
소멸 청구 거기다 써.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 이 말이죠.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5번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런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아까 우리 앞에서 이미 뭐를 했다? 중도금 이상을 받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6번 을은 갑을 대위하지 않고 병에 대하여 직접 등기 말소 청구 줄거봐. 등기 말소 청구 이렇게요. 등기 말소 청구 줄거어요. 그런데 맨 앞에 을 동그라미 을은 써 현재 소유자 X.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직접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말소하지 않고 갑을 뭘 해서 대위. 갑을 대위해서 말소해야 돼. 대위하지 않고 틀렸어.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해야 돼. 직접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6번 틀렸죠? 그래서 대위하지 않고 갑에 대해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7번은요 병명의의 등기는 그래 됐죠? 줄거 병 동그라미 적극가담에 딱 있지 아까? 그래서 무효. 무슨 무효? 절대정 무효. 갑이 추인. 우리가 103조 위반의 무효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그럼 8번 만약 선의의 정 줄고 선의의 정. 여러분이 아까 방금 7번에서 뭐라고 했죠? 병명의의 등기는 적극가담에서 103조에 위반돼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무효니까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그러면 병으로부터 이전받은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만약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9번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존을 위하여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줄고 채권자 취소권. 우리가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줄 것이고 X하고 써 거기 통정 허위 표시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 가능. 이렇게 통정 허위 표시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 가능. 이렇게. 자, 10번은요 병으로부터 또 나왔네. 병은 뭐다? 절대적 무효. 103조 위반이죠. 병은 뭐도? 이중 매수인이죠. 제2 매수인이죠. 근데 제2 매수인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뭘 했다? 적극 가담했죠. 적극 가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때 병으로부터 즉 절대적 무효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불공정한 법령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